쭉 볼게. 한 문제 우리 지금 한 방에 쭉 볼 거니까 다시 보고 싶거나 한 문제 볼 때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유튜브 올라온 거 영상 보면서 풀면 돼. 첫 번째 성문제가 몇 번이지? 4번이지? 4번이 못 풀 게 없는데 이렇게 어려워해.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알지 못하는 값을 아하라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거, 아직 알지 못하는 숫자, 어려운 한자말로 뭐라 그랬어? 그게 미지수야. 우리 미지수 지금 뭐로 나타내고 있어? 아하로 쓰고 있어? 미지수 못 쓰고 있어, 세율아. x로 쓰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말을 아하와 x와 아하의 2분의 1, 2분의 1 x와 아하의 4분의 1, 4분의 1 x와 마지막으로 아하의 16분의 1, 16분의 1 x까지 다 합치고 여기에다가 어디까지? 5까지 합쳤더니 이게 34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지? 자, 뭐 16을 곱하고 시작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 16으로 통분하고 시작해도 되고 할 수 있겠지. 이건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상문제가 12번에 있네. 각 자리의 숫자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이게 상문제라고 해서 어렵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37 같은 경우 볼까? 세리가 37은 뭐가 3개 있는 거야? 뭐가 7개 있는 거야? 1이 7개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의 실제적인 값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3 곱하기 10과 7 곱하기 1을 더함으로써 얘의 실제적인 값을 얻어낼 수 있었어. 그렇다면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 6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꾸는 수는 처음 수보다 36만큼 작다고 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1의 자리 숫자가 됐든 10의 자리 숫자가 됐든 상관없어. 둘 중 하나를 x라고 삼아보죠. 자, 10의 자리 숫자를 x라고 한다면 1의 자리 숫자는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합쳐서 얼마나 고수해서 세우라? 합이 얼마나 고수했어? 6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로 1의 자리 숫자는 6 빼기 x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그치? 그럼 원래의 숫자는 그 값이 10x 더하기 6 빼기 x일 거고 얘를 앞뒤를 바꾼 숫자네. 쓸 때는 이렇게 쓰더라고. 걔의 실제적인 값은 10 곱하기 6 빼기 x 더하기 x일 거 아니야. 그치? 얘랑 비슷해. 10의 자리에다가 10을 곱하고 1의 자리에 1 곱한 거야. 10의 자리에 10 1의 자리에 1 곱한 거야. 그랬더니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적지만 세진아, 지금 이거를 그대로 적어서 너네들이 뺏겨가면 너네들이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 눈으로 보고 혹시라도 집에서 다시 참고하면 영상 다시 봐. 알았지? 지금 여기서 답을 적으면 선생님 답도 안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36만큼 작다 그랬으니까 이 바꾼 수가 처음 수에서 36을 뺀 것과 같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이거 풀 수 있겠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유형이래. 다음 상문제가 16번. 16번을 보니까 은우야, 표가 쫙 나와 있는데 무슨 표야? 디저트를 사서 친구에게 선물한 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지출 내역으로 정리했더니 마카롱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전부 합쳐서 쿠키, 그 다음에 도넛, 마카롱 다 합쳐서 개수는 나와 있어. 각자의 가격과. 각자의 가격이 얼마냐면 쿠키 같은 경우는 하나에 1,200원, 도넛이 3,000원, 그리고 마카롱이 얼마? 2,000원이라. 마카롱이 아주 저렴한데? 그런데 얘네가 몇 개씩을 산지 모르겠지만 다 합쳐서 몇 개냐면 다 합쳐서 12개를 산 거야. 그런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여기가 9,000원이고 여기가 합계 돈 낸 게 23,000원이래. 자, 그러면 세율아, 도넛은 몇 개 산 거야? 도넛은 3개 샀네. 그치? 그러면 쿠키와 마카롱을 합쳐서 몇 개 산 걸까? 9개네. 그럼 마카롱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라는 게 마카롱의 개수지. 선생님 활용 문제는 항상 뒤에서부터 읽으라고 했잖아. 구하시오 하는 걸 x로 삼으라고 은우야. 그치? 마카롱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마카롱 개수 x, 쿠키 개수는 전체 9개에서 x만큼 빼내겠지. 900이 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금액을 보니까 얘는 결국에는 금액이 얼마나 1200 곱하기 9-x가 될 거고 얘는 2000 곱하기 x가 될 텐데 23,000원에서 9,000원을 빼주니까 14,000원 맞아? 결국에는 얘는 주요한 식이 뭐가 된다? 2000x에다가 1200 곱하기 9-x를 했을 때 그것이 14,000이다 이렇게 식을 구해서 결국에는 마카롱을 몇 개 샀는지 구할 수 있겠지. 그지? 자, 20번도 한번 봅시다. 연운의 가족은 부모님과 누나를 포함해서 모두 4명이다. 연운의 가족이 4명이네. 부모님, 누나, 연우까지 4명이야. 뭘 구하라고 돼 있어, 세린아? 올해 어머니. 응? 올해 어머니. 올해 어머니의 나이를 뭘로 삼으는데 X로 삼으면 되는 거야. 연우의 나이에서 연우의 나이에서 4배에서 연우 나이 곱하기 4 거기서 3을 빼면 그게 아버지의 나이인데 그게 바로 45세예요. 아버지의 나이 45세. 누나의 나이는 연우 나이의 2분의 3배래. 연우 나이 곱하기 2분의 3. 마지막으로 8년 후에 어머니의 나이는 그럼 어머니의 나이가 X였는데 8년 후는 어머니가 몇 살을 더 먹게 돼? 8살 더 먹게 될 거 아니야. 그럼 X 더하기 8이네. 8년 후 어머니의 나이는 8년 후 누나는 8년 후 누나 나이도 8살 더 먹을 거 아니야. 거기에 5배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추측을 해나가면 되는 거야. 아버지 현재 나이가 45야. 마이너스 3이 있으니까 2항에서 넘겨 48이 될 거고. 그러면 양면을 4로 나누면 연우가 지금 몇 살이구나. 연우가 12살이구나 알 수 있잖아. 연우가 12살이라는 걸 알았으니 누나가 몇 살이구나. 누나가 18살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누나가 18살이라는 걸 알았으니 18 더하기 8 했더니 26이고 26 곱하기 2 했더니 52라서 어머니가 8년 뒤에 52살이 되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럼 어머니 나이 알 수 있겠지. 자, 넘어갈게. 그 다음에 상문제 뭐가 있냐면 26번이야. 26번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빈 공간을 잘 활용해야 돼. 왜? 빈 공간이 뭐간디? 빈 공간이 뭐냐면요. 이 빈 공간이 얘네 둘이 같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거야. 뭔 소리냐? 지금 보면 이 문제의 조건에 보면 A와 B가 같다고 돼 있어. A와 B가. 근데 잘 봐. 선생님이 여기에 C라는 공간을 다시 설정해 볼게. 은우야 봐봐. 빈 공간을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칠하고 C라고 써볼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와 B가 같으니 우리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A에다 C를 더하고 B에다 C를 더한다면 양면에 똑같이 C를 더한다면 같을까 다를까 세율아? 같겠지. 이 중에서 우리가 이 A와 C를 더한 것, 요 놈의 넓이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왜냐면 여기가 8,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 여기가 X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하면 높이가 밑변이 지금 얼마? 10 빼기 X 높이가 얼마? 18 곱하기 2분의 1하면 그게 바로 넓이지. 그지? 삼각형의 넓이인데 이 A 플러스 C가 이제 A, B랑 같잖아. A, B 플러스랑 같잖아. B 플러스는 뭔데?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를 4분의 1로 자른 거잖아. 이게 90도니까. 그래 안 그래 세린아? 그치? 그러면 반지름이 10인 원의 넓이 어떻게 구했어? 파이 R 얼마?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해? 파이 R 제곱이지? 그래서 파이 곱하기 R이 10이니까 10의 제곱 한 다음에 거기다 4분의 1 하면 되는데 여기는 원래대로 원주율 파이로 안 하고 단 원주율은 3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있으니 파이 대신 3을 넣어주라는 얘기야. 그치? 이 넓이가 이 넓이랑 같다는 거 아니야? 그럼 X 구해 못 구해? 왜 못 구해?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상문제 봅시다. 34번 원가가
6,000원인 상품에 40%의 이익을 붙여서 그러면은 40%의 이익을 붙였으니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파는 거야, 은우야? 예. 원가에다가 40% 이익을 더 붙인 거야. 그럼 가격은 원가의 몇 퍼센트일까? 그렇지. 선생님 이거 말하는 거야. 40%더 붙이면 140%가 되고 10% 할인하면 90%가 되고 기억나지 우리 이거? 그치? 그랬을 때 원가가 6,000원인 상품에 4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돼. 그럼 정가를 먼저 구해보자고. 원가 6,000원에다가 40% 이익을 붙였으니 100분의 140 00 지워지니까 60 곱하기 140이네. 그럼 얼마 나와? 6일은 6424면은 8,400원 나오네. 이게 정가였던 거야. 8,400원이 원래 판매가. 정가였는데 소율이는 잘 듣든가 아니면 너 문제 풀든가 해. 앞에 안 푼 거 풀든가. 저 듣고 있는데. 잘 들어 그러면은 딴짓하지 말고. X%를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자 얘를 다시 X% 할인했으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할인 가격은 100분의 얼마? 100 빼기 X가 되는 거지. 그치? 100분의 100 빼기 X가 되는 거야. 8,400원에서 100분의 100 빼기 X로 X%만큼 할인해서 판매했더니 이것이 바로 원가의 26% 이득을 붙인 것과 마찬가지였다. 원가에다가 26% 이득 붙인 가격은 100분의 얼마겠어, 세민아? 126이겠지. 자, 그럼 29면 풀 수 있어, 없어? 이거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그 다음 상문제 봅시다. 다음 상문제가 한참 없다가 몇 번에 있냐면은 43번에 있어요. 43번. 이거는 좀 어렵긴 하죠. 근데 이거 선생님이 풀어줬더니 기억이 나. 여러분들. 소극장에 긴 의자의 권력들이 아닌데 긴 의자가 쭉쭉쭉 있는 거야. 벤치가. 교회나 이런 데 있는 것처럼 의자가 쭉쭉 있어. 근데 의자의 개수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한 의자에 7명씩 앉고 그러면 의자에 앉은 사람 결국에는 사람의 숫자를 세보자는 거야. 7명씩 앉으면 5명이 못 앉는데 자 그럼 의자 숫자를 우리가 이렇게 하자. 관객 수를 구하라 그랬잖아. 관객 수를 구하라 그랬으니 관객 수를 X라고 칩시다. 그래도 되겠지? 그치? 의자 수는 우리가 모르지? 의자 수도 의자 수는 벤치니까 B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의자가 B개 있어.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B개 있어. 의자가 B개 있어. 근데 여기에 한 의자에 7명씩 앉았대. 세리나 그럼 지금 앉은 사람들은 몇 명인 거야? 한 의자에 7명씩 앉았대잖아. 그럼 전체 앉은 사람들은 몇 명인 거야? 7비인 거야. 근데 그런 거 보니까 못 앉은 사람이 몇 명이야? 5명. 그럼 7비에다가 못 앉은 5명을 더해야 이게 관객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한 의자에 8명씩 앉았더니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 1개가 남네. 그러니까 B개의 의자 중에서 마지막 1개는 안 쓴 거야. 맞지? 마지막 1개는 안 썼어. 그럼 B-1이야. 그런데 그 전에 사람들이 앉은 의자에도 몇 명 앉았냐면 3명이 앉았어. 하나, 둘, 셋. 그러면 8명씩 꽉꽉 채워 앉은 의자는 몇 개인 거야? 얘네 2개 빼고지. 그치? 그러면은 B-2개의 의자에 8명씩 앉은 게 사람 숫자는 8 곱하기 B-2 한 다음에 마지막 의자에 몇 명 더 앉았어, 세리나? 3명 앉았으니까 여기 있는 뒤에 맨 뒤에 앉은 3명만 더하면 그게 바로 사람 전체 숫자겠네? 그게 바로 X겠네? 그러면 요 X와 요 X는 같으니 우리 같다고 볼 수 있니? 우리 같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러면 얘만 계산하면 7B 플러스 5는 8B 마이너스 16과 3이 만났더니 마이너스 13. 7B가 넘어오고 마이너스 13이 넘어갔더니 B는 얼마가 나오냐면 18. 아하, 의자가 18개구나. 의자가 18개라는 사실을 위에 식이나 아래 식에 넣으면 사람 숫자 구해볼고요.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상문제가 47번이에요. 어머니가 쌀을 삼형제
나눠줬어. 세 자매한테 나눠줬어. 세율이, 소율이, 세빈이 이렇게 나눠줬어. 나눠줬는데 첫째가 누구야? 누가 생이 제일 빨라? 소율이야? 세율이야? 세율이한테 가지고 있는 쌀의 절반을 주고 2kg을 더 줬고, 둘째도 남은 쌀의 절반을 주고 2kg을 더 주고, 마지막 셋째한테도 같은 방법으로 쌀을 줬던 어머니에게 10kg이 남았다. 그럼 어머니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쌀의 양이 X라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그러면 첫째는 쌀을 얼마나 받은 거야? 가지고 있던 쌀이 얼마였어? 맨 처음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쌀이 세리나 X였는데 그 중에 절반을 준 거지, 첫째한테. 그지? 그럼 2분의 1 X를 줬는데 거기다 얼마나 더 줬어? 2kg을 더 줬어. 첫째가 받은 쌀은 2분의 1 X 더하기 2야. 그럼 여기서 첫째를 주고 남은 쌀을 생각해야 되지. 남은 쌀은 X에서 2분의 1 X 플러스 이만큼 뺀 게 남은 쌀이지. 그지? 그래서 남은 쌀이 얼마냐면 그러면 2분의 1 X 마이너스 2겠네. 그지? 이 남은 쌀 중에서 또 얼마를 줬대? 절반을 둘째한테 줬대. 남은 쌀의 절반을 줬더니 남은 쌀 2분의 1 X 마이너스 2의 절반 곱하기 2분의 1 한 다음에 2kg을 더 준 거야. 이게 둘째가 받은 거야. 그지? 계산해 보면 자, 여기 첫째가 받은 쌀, 둘째가 받은 쌀은 4분의 1 X,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게 둘째가 받은 쌀의 양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첫째한테 줬을 때 어머니한테 남은 쌀의 양이었지. 거기서 둘째한테 이만큼 퍼다 준 거지. 그지? 그러면은 남은 쌀에서 둘째한테 준 쌀을 또 빼줘야지. 셋째 주기 전에 남은 쌀이 얼마인지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를 써주니까 얘는 4분의 2x지 2분의 1x 한 거는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니까 4분의 1x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남은 쌀이야. 둘째까지 주고 남은 쌀. 이제 여기서 다시 셋째한테 얼마를 준다고? 셋째한테 얘의 절반을 주고 남은 쌀 4분의 1x 마이너스 3에 절반을 주고 그리고 또 2kg를 더 줬잖아. 그럼 셋째가 받은 쌀은 결론적으로 얼마냐? 8분의 1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과 얘는 2분의 4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치? 이게 셋째가 받은 쌀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남은 쌀은 여기 남았던 쌀에서 셋째한테 주만큼 빼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남은 쌀은 얼마냐? 4분의 1x 마이너스 3 빼기 셋째한테 주만큼 빼줘야죠. 8분의 1x 플러스 2분의 1만큼 빼줬더니 얼마가 되냐? 얘가 8분의 2x지. 그래서 8분의 1x 그리고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 2분의 7. 이게 어머니가 가진 쌀인데 이게 얼마다? 이게 10kg. 그럼 요 마지막 식만 가지고 x를 구해 못 구해? x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지? 어머니가 처음 가지고 있던 쌀을 구할 수 있겠다. 조금 피곤해가지고 센스 조금. 봐봐. 그다음 상문제 한번 봅시다. 53번 볼게. 저부터 쭉쭉 바로바로 나갈게. 여러분들이 이거 다시 풀기 위해서는 다시 보려고 그러면 영상으로 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바로 풀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주말 동안 해와야 되는 거라서 상문제도 뚝딱 볼게. 자, 53번. 엄마와 아들이 은우랑 은우의 어머님이 5분 동안 김밥을 만들면 엄마가 아들보다 7줄을 더 만든대. 은우가 손이 느리구나. 은우가 한 줄 더 만들면 엄마가 8줄 만드시고 은우가 2줄 만들면 엄마가 9줄 만드는 거네.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겠어. 엄마가 45분 동안 만든 김밥의 줄수가 아들이 50분 동안 만든 김밥의 줄수의 3배라고 할 때 답을 구하시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아들이 5분 동안 만든 김밥의 줄수를 생각해보자. 은우가 5분 동안 은우가 몰라요 이러면서 5분 동안 X개의 김밥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은우야, 어머님이 5분 동안 몇 개를 더 만들었을 때? x 플러스 x 플러스 7개의 김밥을 만드신 거야. 그런데 45분 동안이라고 하면 5분의 몇 배야? 9배 5분의 9배니까 은우는 그동안 9x만큼 만들었겠네. 그래 안 그래? 네 어머님은 9 곱하기 x 플러스 7 줄만큼 김밥을 만드셨겠네. 그치?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9x 플러스 97에 63이 됐는데 이게 지금 45분 동안 만든 양을 보니까 아들이 50분 동안 뭐야 이거? 엄마가 45분 동안 만든 건 이게 맞지? 아들이 50분 동안 만든 건 몇 개야? 여기가 50분 동안 만든 건 10x겠네. 그치? 그러면 아들이 엄마는 45분 동안 만들고 아들이 50분 동안 만들었을 때 아들이 50분 동안 만든 x의 몇 배? 3배, 즉 30x가 9x 플러스 63과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지 지금? 그러면은 9x가 넘어가니까 21x는 63 x는 얼마다? x는 3이네. 그치? 아들이 그래서 5분 동안 몇 줄을 만들 수 있다? 3줄씩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엄마와 아들이 100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김밥의 수는 이러면은 은우는 5분 동안 3줄 만들 거고 어머니는 5분 동안 10줄 만들 거니까 100분이라 그러면 20 빼지 10 더하기 4 한 다음에 20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치?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상문제 바로 해봅시다. 57번. 자, 57번을 보니까 등산을 할 건데 올라갈 때는 4km 걷고 쉼터에서 10분 동안 쉰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걸었대. 잘 들어봐야 돼. 같은 길로 왔어? 다른 길로 왔어? 세율아. 같은 길로 왔어? 그러면 틀리는 거야. 다른 길로 온 거야. 하늘 이렇게 갔는데 다른 길로 온 거야. 이쪽 올라간 길과 내려가는 길이 달라요. 올라갈 때는 4km로 걷고 시속 4km라고 그랬으니까 4km/h라고 써주고 내려올 때는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다면 다음 데는 10분 동안 또 휴식을 취하네. 10분이라고 쓰지 말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여기 보니까 속도의 기준에서 시간을 뭘 썼어? 시속이야, 분속이야, 초속이야? 그럼 전부 C로 바꿔주는 게 맞겠지, 그치? 10분 쉬었다 그러면 몇 시간 쉬었다 그래야 돼? 그렇지, 6분의 1시간 쉬었다 그래. 60분의 10분이니까 6분의 1시간을 쉬었어.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통해서 시속 6km로 내려갈 때. 자, 그래서 총 3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올라간 거리, 내려간 거리를 합쳐보니까 총 14km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올라간 길과 내려온 길의 거리가 14km일 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자, 그럼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을 x라고 해봅시다.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 총 몇 시간 걸렸대? 그럼 3시간에서 가운데 쉰 시간 6분의 1을 빼줘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내려갈 때 걸린 시간 x도 빼줘야 되지. 그래야 올라갈 때 걸린 시간만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가 6분의 18이니까 6분의 17 빼기 x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겠네. 이게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야. 이게 내려올 때 걸린 시간이고. 그치?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세우라 거속시에서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올라갈 때 걸린 속력을 곱하고 내려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내려갈 때 걸린 속력을 곱하니까 총 거리가 나올 텐데 총 거리가 얼마라고? 14km. 그럼 이거 전기하면 풀 수 있어? 풀 수 있겠지? 여기서 더 안 할게요. 할 수 있지? 얘네도? 그럼 57번 됐고 상문제 60번 봅시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버스를 타고 시속 60km로 가면 약속 시간보다 40분 일찍 도착합니다. 약속 시간을 t라고 친다면
40분 일찍 도착하니까 걸리는 시간이 줄은 거야, 느는 거야? 약속 시간보다 줄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집에서 약속 시간 장소까지 버스를 탄다면 t-40까지 줄고, 그지? 이때의 속력은 얼마냐면 60km/h야, 시속이니까. 자전거를 탄다면 자전거를 탔더니 시속 18km가 되는데, 이때 자전거를 타면 약속 시간보다 16분 늦으니까 16분 더 걸린 거지, 그지? 도착한다고 한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의 거리는 모르니까 뭐라고 해줄까? 모르니까 L이라고 해주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X라고 하지 뭐. X라고 해주자. 자, X라고 해줄게. 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구했어? 거속시에서 세리나 속력분의 거리였단 말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속력분의 거리를 써보니까 속력분의 거리를 쓰니까 60분의 x가 걸린 시간인데 그게 바로 t-40이래. 40이 아니지. 40분이니까 지금 시간의 지금 기준이 뭐야? 분이야, 시야? 시잖아. 그러니까 얘도 t- 뭐라고 써줘야겠어? 60분의 40으로 써줘야겠지, 그지? 40분이라는 건 60분의 40시간이니까 여기도 60분의 16으로 써주는 거야. 그랬더니 t-3분의 1이더라. 자, 그러면 x란 놈은, 거리란 놈은 60t 60을 여기다 곱하니까 40이 되는 거야. 또 한편으로 자전거 타고 갈 때에 우리가 시간을 거리를 구해보니까 그때 거리 x는 어떤 놈이냐면 저 거리래. 시간은 시속 18km였으니까 속력분의 거리 했더니 시간이 얼마 나왔다? t 플러스 60분의 16이 나오더라. 그치? 양변에 18을 또 곱해주니까 거리가 18t 플러스 얘가 18이라는 요런 곱하면 어떻게 되니? 약분부터 하고 시작할까? 4, 5. 그럼 15랑 18이랑 약분이 완벽하게 안 되지. 5, 여기는 6이니까 5분의 24네. 얘가 지금 거리가 된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구한 x, 여기서 구한 x는 같아야 되지. 60t-40과 18t 플러스 5분의 24는 같아야겠지. 그래서 60t -40은 18t 플러스 5분의 24에서 원래 약속 시간에 딱 맡겨야 되는 그 t는 얼마인가 먼저 구해주고, t를 구하고 나면 이건 1차 방정식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t를 구하고 나면 여기나 여기 넣어서 x 구해 못 구해, 세우라 구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64번 상문제 64번 순례접기를 하는데 순례가 24m 떨어지는 제정거를 보고 초속 6m로, 이번에는 무슨 속이래? 문제야. 속력의 기준이 뭐야? 초속이네. 초속 6m로 쫓기 시작했어. 24m 떨어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초속 6m니까 24m 다 가는데 몇 초면 가? 4초면 가겠다. 그치? 술래가 제자리를 쫓기 시작하는 3초 후에 이를 알아챈 제자리가 초속 4m로 도망간대. 자, 그럼 봐봐. 얘가 3초 지났어. 초속 6m/s. 그치? 초속 6m로. 그러면은 3초 지났을 때 몇 미터 간 거야? 세리나. 초속 6m로 3초 지났으면 몇 미터 간 거야, 이미? 18m를 갔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제정이랑 남은 거리가 얼마인 거야? 6m 남아있는 상태인 거지? 그치? 자, 6m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정이가 초속 4m로 도망가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앞에 거는 이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재정이는 지금 꾸준하게 초속 4m로 가고 있어. 순례는 꾸준하게 초속 6m로 가고 있어.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지금 현재 얼마나 나? 지금
맞지? 그럼 봐봐. 언젠가 술래가 더 빠르니까 재정이가 술래한테 잡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t초만큼 이동했다고 칩시다. x초만큼 했다 칩시다. x초만큼 지날 동안 재정이가 이동한 거리와 그지? 재정이가 이동한 거리에 6m를 더한 것과 술래가 이동한 거리가 같아야지만 잡히겠지. 그지? x초만큼 재정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게? 그러면 x초만큼 재정이가 이동한 거리 4x겠지. 거기다가 6m를 더한 것이 바로 술래가 이동한 거리와 일치해야 되잖아. x초만큼 술래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나 돼요? 6x잖아. 아하, 그러니까 2x는 6이니까 x는 얼마? 3이구나. 3초 뒤에 제자리가 잡히겠구나. 예상이 가능한 거지, 그치? 그럼 얼추 다 푼 거 아니에요? 근데 63은 3이 아닌데요? 답이 3이 없어요. 왜냐면 더 관계 3이잖아. 처음에 몇 초로 갔어? 처음에 3초잖아. 쫓기 시작하는 시점에는 여기서부터 세는 거잖아. 앞에 3초 이미 쫓았지. 그 뒤에 3초 더 쫓아야 되니까 합쳐서 몇 초? 여기서 세는 거지. (68번) 볼까? 68번. 그냥 다 풀고 갈 거예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까지 해볼까 일단? 그럼 맨 끝에는 너네들이 해볼래? 맨 끝에는 여러분들이 해보고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안 되면 3문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여기까지 한번 지금 푼 문제 위주로 해도 되고. 이거 나도 풀어요? 저는? 소율이는 그거 다 풀어야지 일단.